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의 인생사가 담긴 소중한 책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재단이 자랑하는 플렉스부터 신구를 아우르는 다양한 함정 설치까지 보여준 재단. 또한 많아도 너무 많은 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001의 명예사서인 마빈과 몰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방어와 격리도 오케이, 빠른 자료 찾기까지 오케이. 드디어 걱정 없이 연구와 실험에 집중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SCP-4001 시리즈 마지막 편, 박사들이 4001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는지, 또 실험으로 알아낸 4001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인간 한정이긴 하지만 내가 적는 내용이 현실이 된다. 벌써 우리만 해도 이 변칙성을 듣는 순간 다양한 실험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얼굴을 살짝 손보는 것부터 병의 치유나 죽음의 초월 같은 소소한 실험부터 항상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녀석을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실험까지, 이는 박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4001의 실험은 4등급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도 O5의 직접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가 하면, 책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확인한 알부치가 들어가는 실험은 절대 금지였고, 실험 자체도 4001의 한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단계적인 실험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인가율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 꼬이기 시작하면 괜히 CK급 재구축 시나리오나 XK급 세계멸망 시나리오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해볼 수가 없었던 거죠. 박사들은 가장 먼저 책 자체를 분석하는데, 4001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들고 다니면서 읽는 것은 물론 스캔하고 복사하고 촬영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정밀 분석을 위해 몇 권을 챙겨 나오려고 하자 책이 갑자기 사라져버렸고, 확인을 해보니 어느새 제자리에 가서 꽂혀 있었는데요. 들고 나가는 게 안 되다 보니 결국 책에 대한 분석은 잠시 접어두고 즉시 D계급을 활용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먼저 무난한 치료 실험을 진행한 박사들은 다른 SCP의 실험 과정에서 불구가 돼버린 D계급의 책을 찾아 실험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가 적힌 문장을 아예 지워버렸는데, 그 순간 D계급이 코피를 흘리며 두통을 호소하더니 150초가 지나고는 멀쩡히 두 발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부상을 입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적인 기억상실증을 겪긴 했지만, 불구 치료 정도는 가뿐히 성공. 게다가 곧바로 이어진 암 회복 실험에서도 암세포가 사라지는 꽤나 엄청난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다만 암 진행 정도에 따라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가 지나자 재발해버렸고, 아마도 큰 병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한계인 것으로 보였어요. 사실 치료까지는 2000년을 살아온 다시엘만 봐도 충분히 예상한 수준. 박사들은 조금 더 비현실적인 실험을 진행합니다. 먼저 4001의 책을 이용해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성공. 다음은 현대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인 완벽한 성전환 실험. 박사들은 한 D계급의 책의 첫 페이지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라는 내용의 두 줄을 쭉쭉 긋고는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험 대상인 D계급을 포함한 실험 관계자 전원, 그리고 재단 요원 26명이 심각한 코피와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네, 아마도 D계급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 전부가 영향을 받는 일종의 부작용인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D계급의 몸이 갑자기 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하더니 진짜 여성의 몸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답니다. 이후 박사들은 혼란 방지를 위해 D계급이 기절한 틈을 타 A등급 기억 소거제를 투여했지만, 깨어난 D계급은 주구장창 자신은 남자라며 남자여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까지 요청했는데요. 네, 신체는 완벽하게 변했지만 성 정체성까지는 바꾸지 못한 듯 보였답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히 남자를 여자로만 고쳐서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 정체성에 관한 내용까지 고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혹은 너무 얽히고 얽힌 인과율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작은 의문이 남았어요. 이에 박사들은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금 더 재미난 실험을 계획합니다. 자,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책이 생겨나고 업데이트된다면, 반대로 4001에 새로운 책을 만들어 꽂아 넣는다면, 네, 새로운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생과 생김새, 또 성격에 대한 아주 상세한 묘사와 함께 인과율에 문제가 없게끔 교묘하게 내용을 적어 넣는다면, 이미 앞선 실험들로 비현실적인 조작도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이론상 충분히 가능해 보였던 거죠. 박사들은 헨리 애덤스라는 가상의 인물의 책을 만들어 4001의 책장에 꽂아 넣었고, 놀랍게도 그는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피를 막 토하기 시작하더니 그의 책에 실시간으로 죽음을 묘사하는 문장이 쓰여지기 시작했고, 이내 그의 죽음과 함께 책도 완전히 사라져버렸답니다. 네,
이번에는 뭔가 4001이 직접 개입해서 실험을 막은 듯 보였는데요. 또한 곧바로 이어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실험까지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나거나 멀쩡히 살아나더라도 얼마 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연속적으로 실패하면서 결국 박사들은 4001의 능력에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지성을 가진 4001이 자체적으로 죽음을 초월한다거나 생명을 창조하는 등의 선을 넘는 조작은 막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또한 여기에 종종 책을 통해 전언을 남겼다거나 4001 내부의 물건들이 시대에 맞게 자동으로 변했다는 과거 다시일의 증언이 재조명되면서 4001이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추측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요.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고 나니 4001을 682 제거에 사용하자는 의견은 자연스럽게 쏙 들어갔는데, 일단 4001 가지고는 인간이 아닌 682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긴 힘들다 보니까 누군가의 책에 682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라는 내용을 적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하지만 4001의 능력에 한계가 발견된 이상 몇 번이고 비현실적으로 죽음을 이겨낸 682를 그것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건 실패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였답니다. 게다가 682를 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엄청난 부작용만 예상된 것도 한몫하면서 682 제거 시도는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SCP-4001의 실험 기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4001을 활용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